이 짤 보셨나요? 80년간 2배, 3배 레버리지가 1배를 못 이겼다는 그 유명한 짤. 그래서 댓글에 레버리지는 사기다는 말도 달립니다. 안녕하세요. SSO ETF의 저승사자 존범윤입니다. 변동성 드래그라는 세금을 내고도 사야 하는지, 그리고 왜 저는 SSO보다 QLD가 급락장용으로는 더 적임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왜 SSO가 쓸모없는 ETF는 아닌지까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자료로부터 제대로 까고 갑니다. 일단 이 자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숫자가 틀렸습니다. 첫째, 최종 자산 71조와 수익률 7,309%가 안 맞아요. 100만 원이 71조면 70억 %가 넘어야죠. 적립식인지 거치식인지 세후인지 다 잘려서 섞인 자료입니다. 둘째, 비용 0원짜리 상승 ETF입니다. 실제 SSO, QLD는 연 0.9에서 0.95% 수수료에 매일 차입이자 비용 냅니다. 이 비용 빼면 저 그래프에서 20%는 더 아래입니다. 셋째, S&P 500 자체가 1957년 이전은 복원 데이터입니다. 1946년부터 매일 2배 레버리지가 존재한 것처럼 그린 건 엑셀룰에 가까워요. 실제 100달러를 1946년에 넣고 배당 재투자하면 2026년에 53만 달러, 100만 원이면 53억 정도입니다. 71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짤은 결론용으로는 쓸 수 있어도 액수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QLD에 비해 SSO는 1배수 지수를 못 이기는 구간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도 진실입니다. 그럼 나는 나스닥에 세일이건 뭐건 살면서 무조건 나스닥은 안 할 거고 S&P 500만 할 건데 급락장에서는 SSO로 주어야지 하는 투자자에게는 SSO ETF가 쓸모가 있죠.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차라리 안전하게 본주를 하지 본주를 이기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레버리지 ETF를 매일 차입이자를 내면서까지 사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레버리지는 매일 리셋됩니다. 하루 2배만 보장해요. 그래서 시장이 제자리여도 내 계좌는 깎여요. 이걸 변동성 드래그라고 합니다. 100만 원이 마이너스 20% 플러스 25% 하면 한 배는 100만 원으로 복귀, 2배는 마이너스 40% 플러스 50%라 90만 원으로 마이너스 10% 손실이죠. 시장이 흥보만 해도 ETF는 매일 비싼 가격에 사고 싼 가격에 팔면서 녹아요. 여기서부터가 핵심. 같은 2배라도 뭐를 2배 하느냐가 완전히 다릅니다. SSO는 S&P 500 2배, QLD는 나스닥 100 2배입니다. 둘 다 2006년에 출시. S&P 500은 연 10% 정도 꾸준히 가는데 나스닥 100은 연 12에서 13%로 더 빨리 가면서 변동성도 더 큽니다. 드리프트가 강하면 변동성 페널티를 이기고 드리프트가 약하면 페널티에 집어삼켜져요. S&P 500은 드리프트가 약해요. 그래서 2배로 키워봤자 드래그랑 비용 빼면 한 배랑 비슷하거나 긴 구간에서 지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SSO는 생각보다 가대평가된 2배입니다. 반면 나스닥 100은 드리프트 자체가 셉니다. 변동성이 더 크니까 드래그도 더 크지만 그걸 뚫고 올라갈 힘이 더 세요. 그래서 1990년 이후 어떤 시점에 QLD를 샀어도 10년 이상 들고 있으면 QQQ 한 배를 이기는 구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같은 2배라도 QLD는 한 배를 이길 확률이 SSO가 스파이를 이길 확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도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보다 상위권에 집중된 기업들의 이익 증가폭이나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출이 더 활발한 편입니다. 제가 백테스트를 돌려본 바로도 2000년 닷컴 버블 고점 빼면 QLD가 QQQ를 이기는 롤링 10년 구간이 70% 이상, SSO가 스파이를 이기는 구간은 절반도 안 됩니다. 이게 두 ETF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럼 급락했을 때 뭐 사야 되나? 이때는 QLD가 적임일 수 있습니다. 급락장은 변동성이 이미 터진 다음이에요. 레버리지 입장에선 차게 드래그 구간을 피하고 강한 반등의 베타를 온전히 먹는 자리죠. S&P 500이 마이너스 30%후 플러스 40% 반등할 때 나스닥은 마이너스 40%후 플러스 70%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등 탄력이 필요하면 같은 돈으로 QLD가 더 효율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함정. 바닥은 아무도 모릅니다. 마이너스 30%여서 QLD 샀는데 마이너스 50%까지 더 빠지면 2배는 거의 마이너스 80%입니다.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SSO가 쓸모없는 ETF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QLD가 칼이라면 SSO는 둥기예요. 칼이 베기는 잘 베지만 손도 잘 베입니다. 급락장이 1년,
2년 길어질 때 변동성이 더 낮은 SSO가 심리적으로 버티기 쉽고 강제 청산 리스크도 더 낮습니다. 바닥을 맞출 자신이 없으면 둔기로 버티는 게 결국 수익률이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타로 쓰면 되지 않냐고 하시죠. 레버리지는 원래 하루짜리 상품이라 단타용으로 설계된 건 맞습니다. 근데 개미가 단타로 꾸준히 이기겠다는 마인드는 진짜 위험합니다. 통계적으로 개인 단타 트레이너의 80에서 90%는 1년 안에 한 배 시장 수익도 못 이깁니다. 레버리지로 단타 치면 수수료, 세금, 셀리피지 3중으로 더 깨집니다. 하루 이틀은 나도 한 번 크게 맞으면 그 전 수익까지 다 토해내고 원금까지 갑니다. 레버리지는 복권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망치로 집을 지을 수는 있어도 망치로 매일 도박하면 대다수의 개미들은 손목에 도입킬 수 없는 결과가 벌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 80년 시뮬레이션에서 한 배가 2배, 3배를 이기는 건 대그 때문에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일이다. 원리 자체는 사실. 2. 하지만 저 짤에 71조는 비용 0원짜리 엑셀 숫자라 믿으면 안 된다. SSO ETF의 저승사자로서의 팩트체크. 3. 같은 2배라도 SSO는 가대평가됐다. S&P 500 2배는 드리프트에 약해서 한 배를 이기기 힘들다. QLD는 변동성이 더 크지만 드리프트가 더 세서 장기적으로 한 배를 이기는 구간이 훨씬 많다. 4. 급락장 매수용으로는 반등 탄력 때문에 QLD가 더 적임일 수 있다. 다만 바닥은 모르니 버티는 힘이 필요한 사람에겐 SSO도 절대 쓸모없는 ETF는 아니다. 제목에는 어그로를 끌었는데요. 존버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